정월 간목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삼춘 간목, 정월 간목, 초춘, 상, 유, 여한, 득, 병, 개, 투, 부기, 쌍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월, 그러니까 인월이죠. 정월의 간목은 초춘, 이른 봄에, 이게 상자가요, 숭상할 상자, 숭상할 상자입니다. 존중하다, 숭상하다, 그러면서 부사로는 아직, 또한, 더욱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월, 인월의 간목은 이른 봄에 아직 여한이니까 남아있는 한기가 있다. 남아있는 찬 기운이 있다. 병화와 개수가 투관함을 얻으면 부기, 쌍전, 부기가 쌍, 둘 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완전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계장, 병투, 명, 한목, 향양, 주, 대, 부기.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개수가 지장간에 감추어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개수가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고 병화가 투간하면 던질 투자죠. 투간하면 명, 이름한다. 뭐라고 이름하냐면 이렇게 이름한다. 뭐라고 부르냐면 한 차가운 나무가 양을 향한다. 양을 우리는 태양을 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명, 이름한다. 차가운 나무가 태양을 향한다고 이름을 하니 주, 이 주자는요, 이제, 제가 각주에 달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주를 사주의 주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서 다른 분들의 책을 이렇게 참고를 해보니 어떤 분들은 이거를 주로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주인인 거가 맞지 않나 해서, 한문학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개수가 지장간에 감추어지고 병화가 투간하면 이름하여 차가운 나무가 태양을 향한다고 말하니 사주의 주인은 크게 부기하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제가 부기한다라고 이제 잘못 썼는데요. 부기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타이거든요. 주인은 크게 부기하다. 부자이고 귀하다. 계속하겠습니다. 당, 풍수, 불급, 역, 부실, 유림, 준수, 여, 무, 병계, 평상인 양. 여기까지요. 이 당자는 여러분 혹시 당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만약 뭐뭐 하면 이런 의미인데요. 만약 풍수가 불급하면, 불급은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풍수가 아주 훌륭하지 못한다 하여도 또한 부실하면 잃지 않는다. 유림이라는 건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라는 뜻이거든요. 유림의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준수함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풍수가 불급해도 공부하고 유학을 논하는 선비의 우수함, 준수함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하면 이것을 잃지 않다이니 이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혹시 풍수가 완전하지 못해도 풍수가 미치지 못하여도 또한 유림의 준수함을 잃지 않는다. 만약에 만약 뭐뭐 하면 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같을 여자도 됩니다. 만약 병화와 개수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정, 2월 간목, 소, 무, 취, 종제, 종살, 종화지리.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이제 다른 책에는 아닌데 이 삼춘 간목의 정월 간목을 논하면서 다시 정월하고 2월, 그러니까 인묘월의 간목을 설명을 총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월과 묘월, 정월과 2월의 간목은 소가요 원래 희다라는 뜻으로 힐소이고요. 또 본디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래 본디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인묘월, 정월과 이월의 간목은 본래 취함이 없다, 그러니까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요, 종제나 종살이나 종화의 이론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종자는요, 따를 종자거든요. 그래서 종제격, 종설격, 종화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종이라는 것은 다른 요소가 너무도 강해서 나를 버리고 그 죄를 따른다거나 살을 따른다거나 하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인묘월의 간목은 이렇게 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나약해서 자기를 버리고 다른 거를 완전히 종해야 되는데, 인묘월의 간목은 갑의 원래 성향이 간목 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오르려는 기상이 강한데, 인묘월의 간목의 기상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이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종제, 종살, 종화의 이 지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 목, 인묘월은 종이라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길게요. 그 다음에요, 혹. 이제 인묘월까지를 다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혹, 일파경신, 주, 일생, 노고, 극자, 형처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한 무리에 경금과 신금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사주의 주인이 일생은 평생입니다. 평생 노력하고 고생하여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노동하고 고생하여도 극자, 아들을 극하고 처를 형벌한다. 저는 아내가 형벌을 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형자는 원래 벌주다, 처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형벌을 당한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간목이 인묘월에 경신이 강하니까 아내를 힘겹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형은 이제 체벌, 형벌, 뭐 공훈하다, 다스리다, 이거는 상극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주의 주인은 평생을 노력하고 고생하여도 아들을 극하고 아내를 형벌한다. 아내가 형벌을 당한다. 지-회-금국, 비요직빈.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무리의 경신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듭하여 지지가 또 만나다, 만날 회자, 모일 회자입니다. 금국을 만나면 비, 이거 아니면 이것이다 해서요. 그러면 요절하지 않으면 빈, 가난하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비빈즉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비요즉빈,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천간에 일파의 경신이 있고 또 재차 거듭하여 지지가 금국을 만나면 이제 요절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무병정, 일파임계, 무기, 지, 명수범, 목부, 사무, 관, 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근데 이제 경신금도 있고 지지에 금국이 있으니까 만약에 병화와 정화가 없고 또 일파에 임계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병정화가 없고 한 무리에 임계가 있고 무 없어요. 무기토가 그것을 견제함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임계를 견제함이 없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름한다. 뭐라고 이름하냐면 수범 목부라고 이름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주가 수왕하면 목이 떠내려가는 걸 수범 목부라고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 병정화가 없고 한 무리에 임계수가 있고 또 무기토가 없어서 그것 임계수를 견제하지 못하면 이름하여 수범 목부입니다. 이거는 뜰범, 여기 뜰부, 헤엄칠부 이러니까 떠내려가다이죠. 그래서 물이 떠서, 물이 넘쳐서 목이 떠내려간다고 이름하니, 그 다음에요, 죽은 후에 없다. 곽이 없다. 수가 넘쳐서 목이 떠내려가니까 죽어도 묻힐 관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도 흔적이 없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관하고 곽은 이제 사전을 찾으면 쓰이는 나무인데 쓰이는 것이 달라요. 이거는 널 관자이고 이거는 널 곽입니다. 그래서 예로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사람을 넣는 관을 만들고요. 이 곽은 이 관을 넣는 일종의 묘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다시 일파무기, 지, 회, 금국, 위, 제다, 신약, 부, 옥, 빈, 인, 종신, 노고, 처, 만, 자, 지.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여가 만약입니다. 가령 만약 한 무리의 무토와 기토가 있고 지지가 만나면, 지지의 금국, 사유축 금국을 만나면 위, 된다, 하다 이런 뜻인데요. 제다, 신약이 되니 부옥, 이게 집, 옥자입니다. 그래서 부자 집안의 빈, 가난한 사람이다. 제다, 신약은 원래 부옥 빈인이다. 그러니까 그 집에 부잣집에 살아도 제다, 신약인 이 사람은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부옥 빈인이다. 종신, 평생토록 노력하고 고생하여도 제다, 신약이 이제 재성이 많으면 굉장히 바쁘고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내가 늦을 만자입니다. 아내가 늦고, 자식이 지체할 지자이니까 또한 자식도 늦다. 그러니까 아내를 늦게 만나고 늦게 결혼한다는 뜻이고요. 자식도 늦어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혹, 무, 경금, 유, 정, 투, 역, 속, 문성, 위, 목화, 통명, 지상.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우, 명, 상관, 그 다음에 생재 이렇게 나올 텐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혹, 경금이 없고 정화가 투관함이 있으면, 정화가 투관하면, 또한 속할 속자입니다. 문성에 속하니 위, 된다. 뭐가 되냐면 목화 통명의 상이 된다. 그러니까 목화 통명의 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화 통명이라는 것은 대개 춘절의 목이 천간에 병정화가 투관하여 목생화하는 것을 목화 통명이라고 합니다. 하절의 목화는 목화 통명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춘절의 목이 병화나 정화를 얻어서 굉장히 환하게 목생활을 해서 세상을 밝게 비추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경금이 있고 경금이 없고 정화가 있어서 투관하면 문성이고, 그러면서 문과 계통의 사람이고 목화통명의 상이니 우, 또한 명, 이름하여 이름하여 상관, 생재격, 주, 총명, 아수.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경금이 없고 정화가 천간에 투관하면 문성에 속하니까 목화 통명의 상이다. 이는 상관 생재격이라고 명, 이름한다 라는 것이죠. 상관 생재격이라고 상관 생재격이 되니 사주의 주인은 총명하다는 건 다 아시고요. 아는 발을 아자입니다. 발을 또한 이것이 총명할 그 다음에 우아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아름답다도 되고요. 숫자도 빼어날 숫자인데 꽃 피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총명하고 아름답고 훌륭하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견, 계수, 상정. 이제 지금 경금 없고 정화가 투관하면 목화 통명이어서 사람이 총명하고 아름답고 우수한데, 일견, 한번 계수를 보아서 정화를 상하게 하면, 계수가 이제 정화를 꺼뜨리잖아요. 상하게 할 상자죠. 일견, 계수, 상정, 단, 작, 후도, 우유, 유자로 읽어도 되고요. 이게 나약할 나자, 겁이 많을 유자 다 괜찮습니다. 나약할 나자, 유자. 혹, 주중, 다계, 자, 조, 목신, 상, 멸, 정화.
기인인데요. 계속 가겠습니다. 기인, 간웅, 효험, 조조지도, 언청, 행탁, 소리, 장도. 네, 끝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할게요. 만약 하나의 개수가 정화를 상하게 하는 것을 보면 단지 작은 만든다 라는 뜻이라기보다 뭐뭐가 되다,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지 이다. 후도 덕이 두텁고 우유, 도리를 지키는 선비이다. 선비이지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유자가 이제 이거는 구글 우자, 여기는 어수룩할 유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덕이 두텁지만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선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유,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융통성 없는 선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다시요. 만약 한번 개수가 정화를 상하게 하는 것을 보면 다만 덕은 두텁지만 어리석고 세상을 물정을 모르는 융통성 없는 선비이다. 여기서 이 유자를 이제 선비 유자로 설명을 하고 이 우자를 구불 우자 그러면서 또 어리숙할 우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호, 주, 중, 다계 그러면 사주 중에서 개수가 많으면이죠. 이제 혹 만약 사주 중에 개수가 많아서 자조 적셔서 도와주죠. 목신을 그러니까 목을 도와주고 그리고 상멸정 정화를 상하게 해서 멸은 이제 소멸시키다인데요. 꺼질 멸자도 됩니다. 그래서 정화를 상하게 해서 꺼뜨리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간웅, 간사한 영웅입니다. 간웅과 같고 이게 효자가요. 이제 올빼미 효자인데 이게 험할 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험하면 요거는 험할 험자. 그래서 효험하면 사람이 험하다 이런 의미로 흉하다. 그래서 올빼미 효자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사나울 효자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간사한 영웅과 같아서 사납고 흉하여 조조의 무리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조조의 무리와 같다. 그러면서 언청 말은 깨끗한데 행동은 탁할 탁 깨끗할 청 탁할 탁입니다. 그래서 말은 깨끗하나 행동은 탁하고 미소 지을 웃을 소자인데요. 웃음을 지었지만 속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음을 짓고 속으로는 감출 장자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칼을 감추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경신무인 갑인병인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주를 옆으로 경신년 무인월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는데요. 경신무인 갑인병인 이런 사주가 일행금수운 발진사 그러니까 일을요 일정하게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일정하게 흐른다 금수운으로 흐르면 일정하게 금수운으로 흐르면 피어나다 필발자죠. 우리가 진사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진사로 피어난다. 그러니까 진사가 된다 이런 의미죠. 혹 갑오일 경오시 그러니까 이제 경신무인 갑오 경오시 이런 사주가 되면이죠. 차인 필귀 단육 그럼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혹 갑오일에 태어나고 경오시이면 갑오일 경오시이면 이 차자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귀하게 된다. 단은 다만 단자이고요. 요는 여기서는 필요하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해야 한다. 다만 해야 하는데요. 호운상최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좋은 운이 서로 이게 재촉할 최자입니다. 재촉하다, 촉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만 좋은 운이 서로 도와야 한다. 서로 촉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불의 재료입니다. 경정. 그러면서 불의 해서는 안 된다. 경금과 정화를 재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제 앞에 거랑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혹 지성금국 다 투 경신 차우 불길 호 왈 목피 금상 약무 병정 파금 필주 잔질. 여기까지 연결이 되네요. 만약에 지지가 성, 금국을 성, 이룰 성자죠. 이루고 다 많이 투간을 하면, 경신금이 많이 투간을 하면 차, 이것은 우, 또 불길, 길하지가 않다. 호왈 하면 불러서 이름 붙여서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름 붙여서 말하기를 목피, 피가 이제 입을 피자입니다. 그것을 목이 입는다, 금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다 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이름 붙여서 말하기를 목이 금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고 말하는데, 약, 만약에 이렇게 금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으면 약, 무, 병정, 병화와 정화가 없어서 금을 파하지 않으면, 금을 파괴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일간이 엄청나게 상극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주의 주인은 잔질을 입는다. 예, 사주의 주인은 반드시 질병을 얻는다. 질병을 가진다. 네, 계속 가겠습니다. 혹 지성 화국 설로 태과 정, 주, 우, 유. 이것도 역시 유자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나자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리석을 우자고요. 이것은 겁 마늘 나 또는 어리석을 유, 게으를 죄송합니다. 게으를 나, 겁이 많을 유, 어리석을 유입니다. 상유, 추, 즉 재병, 전신, 종유, 암질.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 지지가 화국을 이루면 목생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설로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걸로는 설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로가 셀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드러날 로, 뭐 있을로로 또 쓰기도 하지만 설로라고 하면 이제 수거로 중국어에서는 새어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새어나가는 것이 태과, 지나치게 넘치니, 너무 지나치니 반드시, 정할정자인데요. 반드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수주, 사주의 주인은 어리석고 나약하다. 어리석고 겁이 많다. 역시 이 우유도요. 하나의 수거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상은요. 이제 설로가 태과해서 설기가 지나치니까 사주의 주인은 반드시 어리석고 겁이 많다. 나약하다. 그러니까 상이요.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 늘 유 있다. 추 하면요. 추자라는 게 이제 이게 울추 그리고요. 그 벌레 소리 추라고 하고요. 짹짹거리는 소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읍졸이다라는 뜻도 되고 추즉이라 그러면 이제 의성어로 짹짹, 찍찍, 뭐 징징 이런 의성어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사주가 임묘월의 간목이 지지의 화국을 이루고 그러면은 설로가 너무도 태과해서 이 사주의 주인이 어리석고 겁이 많아서 늘 우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늘 징징댄다 이거죠. 그래서 늘 우는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앙 제자고 질병 병자잖아요. 재앙과 질병이 이 전자는 얼글 전자입니다. 얼글 전자니까 재앙과 질병이 몸을 얽어매고 결국은 암질은 이제 잔질하고 암질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암질은 난치병, 불치병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있다. 네, 지성목국 득경위귀 무경 필흉 약 비승도 남주
환, 고, 여주, 과독인데요. 다음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다시요. 여기서부터 다시요. 지지가 목국을 성 이루고 그리고 경금을 얻으면 위가 뭐뭐해지다, 뭐뭐하게 된다, 귀하게 된다, 귀해진다. 경금이 근데 없으면 지지가 목국을 이루었는데 경금이 없으면 반드시 흉하다. 만약 승도가 아니면 이제 중이 안 되면 승도가 아니면 남자 사주는 환하면 호라비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외로울 고자죠. 남자 사주는 호라비로 외롭고 여자 사주는 과부 과자입니다. 과부로 홀로 살게 되어 있다. 과부로 고독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 다음에요. 지성수국 무투 즉귀 무재 부단 빈천 차 사무 관목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무토가 투간하면 귀하다. 예,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무토가 투간해서 그 수를 제하면 귀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무토가 제함이 없으면 부단 차는요,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한문 무슨 수업 시간에 한문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수거로요. 부단 A 이를 넣어서 이 차 B 하면 여기에 이제 이자가 생략됐는데요. 이렇게 부단 2차 이렇게 하면 이제 수거가 A 할 뿐만 아니라 B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단 빈천 가난하고 천할 뿐 아니라 2차 또한 죽어도 관을 짤 나무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서왈 간목 약 묵은 신뢰할 레이기도 하고 여기서는요 의지할 레로 해석을 합니다. 전레 신자진 간득 제살투 평보 상청운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고서에서 말하기를 간목이 만약 묵은 근이 없으면 오로지 전자입니다. 오직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 신자진에 의지해야 한다. 천간이 얻으면 천간이 재성과 평관이 투간함을 얻으면 평보는 여러분 뛰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거거든요. 보통의 걸음으로 오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걸음으로 청운 푸른 구름 위에 오른다. 그러면 이제 청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높은 지위나 벼슬 성공하는 사람들을 청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 극제에서 나라에서 공직을 얻는 것을 청운의 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평보로 올라간다. 평보로 푸른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쉽게 편안하게 힘들이지 않고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요. 만약 서에서 말하기를 간목이 근이 없으면 오로지 신자진의 의지해야 한다. 근데 천간에서 재성과 평관이 투간함을 얻으면 평보로 걸어서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올라간다. 귀한 벼슬 지위에 오른다. 넘어가겠습니다. 범 삼춘간목 용경자 토위처 금위자 용정자 목위처 화위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무릇 삼춘간목은 경금을 쓰는 자는 이게 자가 이제 사주라고 저는 부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이라고 해도 되고요. 사람은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그냥 것이라는 대명사로 봐서 사주라고 저는 전부 다 풀이를 하겠습니다. 무릇 삼춘의 간목이 경금을 쓰는 사주는 토가 아내이고 금이 자식이다. 정화를 쓰는 사주는 목이 아내이고 화가 자식이다. 총지 정이월 간목 여기 지금 제가 술자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보는 책에서 이게 술로 되어 있어서 저도 그냥 고치지 않고 술로 썼는데요. 이것은 술자를 잘못 오타입니다. 그래서 중국
에서의 서적은 아직도 이제 오타에 되게 관대해서 저도 이렇게 그 책에서 오타를 그대로 쓰고 그냥 저는 수업에서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아니고 무예요. 그래서요, 총지, 정이월 간목, 유, 경무자 상명, 여, 유, 정투, 대부, 대비, 지명. 총즈 그러면요, 총괄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거든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하자면 정월과 이월의 간목은 경금과 무토가 있으면 상명, 최고의 명이다. 만약에 정화가 투간하면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자입니다. 만약에 정화가 투간하면 대부, 크게 부유하고 크게 귀한 명이다. 네. 그 다음에 크게 대부, 대, 귀, 명,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네. 자, 끄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영상이 길어져서요. 이 노래 간목만을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노래 간목은 병화로 향량하여 추운 나무를 녹여서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개수가 있어서 나무를 자라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개수가 천간에 투간하면 이제 이게 한기가 돼서 병화를 가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병화 개수가 다 투간하고 훌륭한 사람은 실제로 많이 없어요. 저거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사주를. 그래서 수는 지지에 있는 것이 좋다. 우리가 문장 중에 오로지 신자진의 의지해야 한다. 물론 이제 근이 없을 때 더욱더 그렇지만,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병화 개수가 있고 경금이 있어서 경금이 이제 간목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금생수해서 양질의 교육을 튼튼한 실력을 쌓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목의 인월생을 만약에 이제 격으로 얘기하면 걸록격입니다. 그러면은 걸록격은 항상 금이라는 관살로 일간을 자제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이라는 관살로 일간을 다스려야 귀한 사람이 된다. 귀라는 건 이제 되게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병화 식상이 과다하면 금이라는 관살을 파극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권력격이 식상이 과다하면, 그러니까 병정화가 과다하여 금을 파괴하면, 그럼 되게 귀를 추구하지 않고 부를 취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식상이 완강하면 식상을 생해서 식상 생제하러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 간목은 항상 병화가 있고 지지의 수가 있고, 그러면서 수생목으로 근본을 만들고 경금이나 신금으로 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경신금이 있어야 오래도록 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걸록격, 간목인월의 걸록격이라는 것은, 원래 걸록격은 이제 귀한 격이거든요. 그리고 이 걸록격은 선인, 선량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간이 간목이라는 일간이 인월이라는 원령에 당령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도하는 그런 책임자의 임무를 타고납니다. 그래서 걸록격이라는 것은 원래 정관을 상신으로 삼아서 필력, 인성 부분의 언론 분야에서 이제 자기의 필력을 인정을 받고 정인을 구신으로 관인상생을 이루어서 임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인으로 상관을 제화해서 사람을 교육하고 교화함으로써 사회에 공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걸록격의 임무입니다. 만약에 이럴 때 재성으로 토의 재생관을 받으면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인솔자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화자, 교장 선생님과 같은 그런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간이 이제 정관이 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신인데 일간이 만약에
걸록격이나 양인격들은 일간이 만약에 합고되거나 정관 상신이 어딘가에 합고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인 이득, 이권에 따라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또 일간이 합고되면 개인적인 문란한 생활에 의해서 걸록격이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록격은 이제 일간이나 상신이 합고되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걸록격이 비겁으로 신왕하다. 그러면은 비겁으로 신왕하면 식상을 계속 용하게 되거든요. 식상을 생해서 식상을 활용하게 되니까 정관의 그 해야 할 도리, 변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지켜야 할 정관의 도리를 어기고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성각자가 되지 못하고 식상을 생해서 돈을 벌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이제 걸록격이 인성이 무력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행상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내 실력을 공적인 데 쓰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에, 개인적인 돈벌이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걸록격은 정과의 상신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 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귀신 상관이 정관을 제하는 귀신이 있으면 반드시 정인으로 상관을 제해서 정관을 구해야 경쟁력이 있고, 또한 귀한 자리에 귀를 얻어 자기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록격은 자신을 제화시키는, 견제하는 정관을 상신을 해치는 상관으로부터 정인이 정관을 구해야지 자기가 타고난 그런 정관의 임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걸록격이 원래 이제 일간이 근황하잖아요. 그것을 정관으로 제하고, 그리고 상관이라는 개인적인 행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을 이제 정인이 자제시켜서, 그러면서 정관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런 자기의 그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공적인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래 과목은 병화, 계수, 경금이 용이다라고 설명을 하니, 원래 걸록격의 정관과 정인, 상관, 이렇게 걸록격의 상신과 구신의 관계에 조금 어긋나지요. 그래서 걸록격이 실제로 병화가 투관한 사람들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분이 제가 찾은 걸로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의 사주를 보시면은 임술, 임인, 갑자, 경우인데요. 지금 이제 걸록격이 병화가 있어야 된다. 인월의 간목이 병화가 있어서 향량해야 한다 하는데, 이분은 병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시에 났으니까 태양이 있을 때 났어요. 그리고 인오술으로 화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병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역행이죠. 그래서 무기, 경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주는 걸록격이 정관 상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귀를 추구한다 하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정관이지만 간목이 인월은 경금이 상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경금이 정인보단 편인을 이렇게 구하고 있죠. 살인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경금이 투관하여 간목을 자제시키고 금생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역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금생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생수로 수생목을 한 그런 사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격으로는 살인상생이다. 그러니까 걸록이 정관 정인의 관인상생이 아니라
살인상생으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관 대신 편관, 살인상생이고 편인이 투관하였으니까 살인상생으로 편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주가 굉장히 한하지만 경금이 투관했기 때문에 자신을 자제해서 살인상생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귀한 사주입니다. 이분은 판사이세요. 네. 그 다음 사주는 간목이 인월에 병화, 계수, 경금이 있으라 하였는데 이제 이 사주는 인오로 이제 삼합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주로는 병화가 투관하지 않았지만 즉 인월생이 천간에 지금 임계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춥지는 않고 그러면서 순행을 합니다. 그러면 순행을 하면 이제 목이 자랄 수 있는 온난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무토가 있어서 무토가 있으면 한기인 임계수를 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토가 있으면 병화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있으면 이제 수를 제해서 화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병화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경신금의 관살이 없죠. 없으니 일간이 막 자제해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걸록이 비겁으로 왕하면 이제 더욱더 식상을 생하여서 식상생재하려 하는 삶을 그러니까 식상생재한다는 것은 이제 정직하게 내가 돈벌이를 해서 돈을 벌려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비겁으로 왕하니 식상을 생해서 식상생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걸록으로 났으나 사람을 가르치는 교수나 뭐 행정관, 사람을 위하는 그런 공적인 삶을 살지 않고 사적인 식상을 생해서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예, 의사이고 기업에서 이제 벌이 활동을 하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분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정치인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맞다 틀리다 말할 수가 없고 저하고 감명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간목이 인월생이어서요. 그래서 갑진병인 갑오정묘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주 풀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월의 간목이 경금이 없고 정화가 투관하면 문성에 속하니 목화통명지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목화통명이라는 것을 목화통명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썼습니다. 목화통명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춘절에 목이 목화가 천간에 투관해서 목생화를 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을 목화통명이라고 하고요. 하절의 목은 목화통명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목일간이 목이 왕하고 그리고 천간에 병정화가 투관했어요. 그러면 이 목생화를 해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사람들을 어질게 인도한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것을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간목이라는 게 그 특성이 인이다. 인의 예지 신중에 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목의 목생화라는 것은 긍정적이면서 아주 진취적인 그런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므로 목화통명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어서 잘 다스리고 잘 인도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유명한 정치인의 사주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목화통명하는 사주이고 그것이 이제 정치인이 많은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아주 진취적이면서 긍정적인 지도자의 그런 모습이 목화통명의 상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길게 인월의 간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